해피 포에버. 안녕하세요 사후사랑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DJ 유튜버 최기환TV입니다. 자 여러분, 2021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차리뷰하는 곰돌이TV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차리뷰하는 곰돌이TV님 안녕하세요. 곰돌이TV님께서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실방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2021년 1월의 마지막 날, 저와 함께 오늘도 행복한 책 읽기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김진양 작가님의 책 28번째 구두를 고쳐 신을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김진양 작가님에 대해서 매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김진양 작가님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김진양 작가님은요, 출생은 1986년 3월 6일생이고요 신체는 167cm 키에 44kg 몸무게에 있습니다. 데뷔는 2013년 수필집 28 구두를 고쳐 신을 시간이라 데뷔하셨고요. 내 안의 거인, 그리고 감성 글쓰기라는 책으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김진양 작가님은요, 가수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작가로도 많이 활동하고 계세요. 김진양 작가님 노래 중에 쏙닥쏙닥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유스칼님과 함께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도 mp3 지니뮤직을 통해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멜로디 추천 리스트 여기까지. 인터넷 세이캐스트에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영의 힐링 멜로디라는 프로그램인데, 월화 늦은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내가 9시 50분에 입장을 하면 나보다도 먼저 들어와서 이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뿌듯하다.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지친 이들에게 아름다운 음악만큼 힐링이 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 많은 음악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힐링 제대로 되는 음악을 내 맘대로 베스트 10을 꼽았다. 스페셜 RP, 비보이로 활동했던 RP의 2010년 싱글 앨범 스페셜 수록곡이다. 달콤한 밤에 어울리는 피아노 선율과 다정한 목소리가 저절로 가슴 설레게 하는 노래다. 가사랑을 시작한 여자친구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싶다면 잠들기 전 통화를 하면서 이 곡을 불러주는 건 어떨까? 고양이 엄마 TV님께서 오셨네요. 고양이 엄마 TV님 안녕하세요. 최기환님 응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양이 엄마 TV님. 고양이 엄마 TV님 채널도 제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Close to you. 여성스럽고 달콤한 올리비아의 목소리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Close to you는 가사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마치 꿈을 꾸는 듯 기분이 좋아지는 내용, 너에게 가까이라는 내용처럼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 추천하는 곡. Say You Love Me, MIMP. 어쿠스틱 팝 그룹인 필리핀 5인조 밴드 MIMP의 곡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달콤하고 상큼하며 너무 기계음이 많지 않은 자연스러운 곡을 좋아하는데, 이 곡 역시도 그런 사랑스러운 곡이다. 여러분,
이 곡이 언제 발매됐는지 아시는 분 실시간 채팅창에 한번 입력해 주세요. 저도 꼭 알고 싶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꼭 알고 싶네요. 멤버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알고 싶네요. 차리뷰하는 곰돌이 TV님께서 고양이 엄마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셨네요.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를 많이 나누시고요. 행복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댄싱퀸 아바 하면은 제가 이 음악이 생각나죠. 댄싱퀸이라는 노래 참 유명한데 이 곡이 언제 나왔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인생을 낚는 거야 라는 뜻의 노래라고 하겠죠. 참 최고의 명곡이죠.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저도 딱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아시는 분 있으면 채팅창에 좀 입력해 주세요. 제가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우연치 않게 이 노래 들었었는데 댄싱키라는 이 노래가요 정말 명곡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고의 명곡이죠. 댄싱퀸 아바는 뮤지컬로도 많이 제작되었죠. 최고의 명곡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맘마미아 OST 중 한 곡으로 스웨덴의 대표적인 팝그룹인 아바의 대표곡이다 하다. 스웨덴 곡이었네요. 언제나 힘을 붓고 솟게 해주는 신나는 노래, 이만큼 힐링이 잘 되는 곡도 없을 것이다. 그럼요, 이만큼의 힐링이 되는 곡도 없지요. 해피띵스 제이 데빗.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 무조건 신나는 느낌이 들고 싶다면 이 곡만한 게 없다.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올 때 이 곡을 들으면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보이는 경쾌한 뮤지컬 같은 노래다.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대사울 라디오 방에 꼭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여행 김진양. 이거 김진양 가수의 노래라고 합니다. 작가님 노래라고 하네요. 꼭 한번 들어보시기 부탁드릴게요. 부끄럽지만 내가 부른 노래 만화 주제곡 같이 천진하고 순수한 곡이다. 후구성처럼 저절로 따라 부르게 되는 곡이다. 레터 프롬 홈. 팻 메스니 그룹. 보컬이 없는 밴드인 팻 메스니 그룹의 동명 앨범에 수록된 곡이다. 몽롱한 듯 경쾌하고 가벼운 듯 심오한 신비로운 곡. 왠지 가벼운 스니커즈를 신고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음악이다. 첫 도전을 하고 겁먹고 있을 때 해보는 거야 라는 음악을 해주는 것 같다. 마이 미스 유 피아노 아이. 국내 뉴 에이지 아티스트인 피아노 아이의 가슴 아리게 아름다운 곡. 경쾌하게 시작하는 이 곡의 시작은 왠지 모르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만드는 마력이 있다. 짐노 패디, 에릭 사티.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다고 하는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에릭 사티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곡 짐노 패디 시리즈는 보바리 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인 폴로베르의 살랑보라는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곡이라고 한다. 한번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머라이어 캐리 노래라고 합니다. 머라이어 캐리 미국의 유명한 팝가수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곡. 폭발적인 성량의 머라이어 캐리의 목소리는 힘있고 경쾌하다. 누가 이 곡을 듣고도 기분이 울적할 수 있을까? 그래요. 머라이어 캐리는 정말로 최고의 천상 아리아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팝가수 중에서도 저는 비지스의 노래 How Do You Is Love라는 노래도 좋아하고요. 저도 특히 머라이어 캐리 노래도 좋아하는데
김진영 작가님이 추천하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노래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대사원 라디오님 방에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이너라면 코코 샤넬처럼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러 간다. 사실 나는 디자이너나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 눈치챘겠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구두를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거지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서 디자이너가 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깊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바로 얼마 전 아이웨딩과 굿 바이셀리의 김태욱 대표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다. 얼마 전 김 대표님께서 내게 구두를 맞추고 싶다고 연락해 오셨다. 무척 아름다운 부인이 있고 본인의 스타일도 선보일 것 없이 멋진 김 대표님께서 나에게 구두 디자인을 의뢰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기까지 했다. 대표님, 지금 신고 계신 신발 좀 그럼 한번 봐도 될까요? 의뢰인을 볼 때 평소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내 작업의 첫 임무다. 따라서 현재 신고 있는 신발을 보고 싶었다. 무척 미니멀하고 클래식하면서도 동시에 경쾌함을 가져 너무 의도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신발이었다. 한눈에도 참 멋진 구두인 듯 싶었다. 책 읽는 선부님께서 오셨습니다. 책 읽는 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이한TV님.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선부님. 책 읽는 선부님께서 곰돌이TV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셨네요. 이렇게 서로서로 인사를 많이 나누시고요. 구독, 좋아요, 영상 푸시 정도 많이 부탁드리고 서로서로 많은 이야기 나누시기 부탁드릴게요. 행복하고 즐거운 얘기 많이 나누세요.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알지요? 네. 이 구두 브랜드요. 다시 들여다보니 테스턴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다. 테스톤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지만 솔직히 모르는 브랜드였다. 사실 구두 브랜드라곤 지미추나 마놀로 블라닉 정도를 알고 있을 뿐이었다.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김 대표님께서는 웃으면서 어깨를 가볍게 턱턱 치셨다. 김진영 디자이너님, 구두 디자이너 하시는 분이 이렇게 유명한 구두 브랜드를 몰라서야 되나요? 특유의 맘씨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혹시 너무 못쓰게 할까봐 배려하면서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살짝 부끄러웠다. 그렇다고 잘 모르는 브랜드를 괜히 안다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특유의 맘씨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혹시 못쓰게 할까봐 배려하면서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살짝 부끄러웠다. 그렇다고 잘 모르는 브랜드를 괜히 안다고 말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그날 내내 그 일이 생각났다. 물론 모르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정말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걸 내가 놓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어떤 분야든 대기업 대가들이 있었기에 지금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들의 현명한 지혜와 철학 그리고 모든 기본이 되는 그 뿌리를 잘 모른다면 과연 내가 제대로 일하는 것이 맞는 건지 기준이나 잣대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갑자기 겁도 나고 조바심이 생겼다. 하지만 김진영이 누구인가? 누구보다 씩씩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번 기회로 나는 전통 숫자와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8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이태리 브랜드인 테스토니에 대해서 내리에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구두 디자이너임에도 불구하고 구두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내게도 특별한 인상을 주는 디자이너가 있다. 너무나 유명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디자이너인 코코 샤넬이다.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인데요. 코코 샤넬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 있죠. 브랜드이자 디자이너, 구두 디자이너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명품인 샤넬을 처음 접한 건 내가 잠시 대학에 다니던 그 시절이었다. 원래 명품이나 비싼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또 살 수도 없었다. 그런 나에게 샤넬의 퀄팅백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워낙 예쁜 것을 좋아하고 브랜드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친구가 이 샤넬 퀄팅백을 메고 왔다. 내가 샤넬의 디자인을 실물로 본 첫 경험이었다. 와, 가방 정말 예쁘다. 이거 얼마 주고 샀어? 난 가방을 보고서 눈이 동그래져서는 물었다. 샤넬백인데 너 정말 이 백 잘 몰라? 샤넬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다. 향수라든가 샤넬백이라든가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았다. 샤넬 들어는 봤는데 이거 용돈 몇 달치 모으고 알바해서 겨우겨우 산 거야. 320만원이나 주고 샀어. 지금보다 8년 전에 320만원은 정말 큰돈이었다. 그나마도 샤넬은 다른 것보다 훨씬 가격이 올라 지금은 이 가방이 600, 7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당시에 내가 가진 가방 중에 가장 비싼 게 채 20만원도 하지 않는 것이었던 걸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몇백만원을 달하는 가치를 뒤로하고 난 이 디자인에 너무나 반했다. 그래서 이 가방을 만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명사처럼 여기저기서 들어보았던 그 이름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코코 샤넬의 본명은 가브리엘 샤넬이었다. 코코라는 이름은 그녀가 잠시 일을 할 때 불렸던 애칭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처음으로 여성의 가방에 어깨끈을 달아 손으로 가방을 들어야 하는 불편함에서 해방을 시켜주었다며 패션계에서는 하나의 획을 그은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럴만도 하지. 나같이 브랜드의 문외한인 사람도 명품하면 바로 이 샤넬을 떠올렸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무언가의 시그니처가 된다는 것만큼 위대한 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무언가의 시그니처가 된다는 것만큼 위대한 것도 없을 것이다.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그녀는 바로 이름이 튀어나올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란 의미이지 않은가. 글로벌 브랜드 산드라가 왔습니다. 산드라, Hi 산드라, nice to meet you. Welcome to my YouTube channel. This is my 최기환 TV. Thank you very so much. Welcome. 독일 거북이님께서 산드라 하이라고 인사하셨네요. 서로 인사를 많이 나누시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샤넬에 대해 찾아보다가 나는 매우 인상적인 점을 찾았다. 그녀가 디자인을 하는 분야에 대해 한계를 두지 않은 것이다. 샤넬 라인이라 불리는 무릎 아래 5m 10cm 내려오는 스커트에서 시작하여 마릴린 먼로가 잠을 잘 때 하나만 걸치던 향수산의 멤버 5, 그리고 세계 여성들의 노망이 되어버린 샤넬백과 각종 주얼리, 그녀의 디자인이 이렇게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줄곧 그녀의 디자인에는 새로운 자유로운 여성이라는 자신만의 철학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과는 다르게 여성을 자유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 나는 그녀의 이런 진보적인 태도가 너무나 멋져 보였다. 샤넬은 고객과 더불어 그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 정치가, 지식인, 사회적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기존의 디자이너라는 이름을 사회 위층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며 당대를 이끌었다고 한다. 나는 샤넬백을 보고 그냥 예뻐서 그녀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었지만 어쩌면 그런 그녀의 노력과 철학이 깃들었기에 그런 훌륭한 디자인을 해낼 수 있던 게 아닐까? 코코 샤넬의 명언들은 지금의 여성들이 들어도 기감이 될 만한 것들이 많다. 몸단장을 하지 않고 외출하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예의를 차리지 않는 행동이다. 오늘이 운명의 상대와 만나게 되는 날일지 모른다. 가장 용감한 행동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일이다. 넋소리 반대말은 빈곤이 아니라 천박함이다. 20대의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 당신의 얼굴은 살아온 삶의 모습이다. 20대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 당신의 얼굴은 살아온 삶의 모습이다. 슬픈 사랑 때문에 아프다면 화장을 하라. 자신을 돌봐라. 립스틱을 바르고 앞으로 나아가라. 남자는 우는 여자를 혐오한다. 새 옷을 입는다고 저절로 우아해지는 건 아니다. 청강북두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청강북두님. 안녕하세요라고 링크 올려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청강북두님께서 켜두고 일 좀 볼게요. 네, 청강북두님 천천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들으셔도 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서로 소통하며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진정으로 럭셔리한 스타일이라면 편해야 한다. 편하지 않다면 럭셔리한 것이 아니다. 용모와 복장이 잘 갖춰진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하지만 용모와 복장이 잘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그 사람의 외모만 보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눈을 두려워했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봐야 한다. 여성들은 편하면서도 아름다운 옷을 원했고 난 그걸 실현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되려면 달라야 한다. 이런 그녀의 명언을 보다 보면 어쩜 그의 한세기가 지난 지금 보아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신선한 조언들인지 놀랍기 그지없다. 가느다랗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날카로운 그녀의 사진은 이런 철학이 온몸에 배어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어쩌면 사내의 무지는 자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나는 그녀의 당당함을 사랑한다. 나는 그녀의 창조성을 사랑한다. 틀을 깨는 사고방식과 간섭에 도전하는 용기, 그게 샤넬이 지금을 이렇게까지 사랑받으며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 생각한다. 테스토니 구두의 고집스러운 장인정신과 샤넬의 투철한 도전정신과 같이 잠깐 반짝하고 패션업계에서 내쳐지는 디자이너가 아닌 오랫동안 김진영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으려면 내게도 그들과 같은 철학이 필요한 것 같다. 28, 내일에 대한 철학과 신념을 다잡을 나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청강북도님께서 고양이 어머님 스마일 미소 2개를 주셨습니다. 역시 최고의 미소입니다. 서로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채널 링크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서로서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잊을 수 없는 구두 디자인,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핫한 구두들이 있다. 멋지고 밑에 있는 숙녀라면 이 멋진 구두들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디자인만큼이나 화려한 듯이 뒷이야기가 숨어있는 멋진 구두 7켤레를 살펴보자.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서요. 디즈니 동화책에 나온 신데렐라 유리구두. 여자가 처음으로 구두에 대해 로망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건 아마도 신데렐라 덕분일 것이다. 유리로 된 구두라는 판타지와 함께 왕자와의 사랑의 매개체가 되어주는 구두. 이 구두여야말로 그 어떤 구두보다 로맨틱하리라. 섹스 앤드 시티에서 나온 캐리의 파랑색 마놀로 블라닉 구두. 캐리 브래드쇼가 비그로부터 드디어 청혼을 받게 된 순간 멋진 펜트하우스의 환상적인 슈즈룸보다 더 멋졌던 것은 빅이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꺼내든 로얄블루 색상의 마놀로 볼라닉 구두였다. 이 덕분에 한때 슈즈로 파란 구두가 유행되었다는 홈은 지하철역 통풍구 위에 선 마를린 먼로의 흰색 샌들. 이 한 것으로 일약 지구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이 된 마를린 먼로. 만약 이때 신은 것은 페라가모의 하얀색 스틸레토일 샌들이 아니라 둔탁한 플랫폼 수지나 발가락을 감춘 심심한 구두였다면 과연 이 장면이 그토록 센세이션했을까? 과연 센세이션 했을까요? 마를린 먼로의 구두가 생각나네요. 마를린 먼로가 정말 섹시한 천상의 표정을 지었죠. 마릴린 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지만 정말로 대작을 남긴 영화 배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드리 헵번의 사브리나 룩 플러스주. 영화 사브리나에서 오드리 헵번의 사브리나 룩은 최근에 이지하고 미니멀한 룩인 구부 벤츠의 블러스주의 선두주자였다. 오드리 헵번은 키가 크고 몸매가 가냘팠지만 유독 발이 커서 자신의 발에 맞으면서도 편안하고 세련된 구두를 찾기 쉽지 않았다고 한다. 역시 구두의 신 페레가모가 오드리 헵번만의 플러스주를 제작하여 또 한 번 오드리 헵번의 패션에 대해 세간이 주목하게 만들었다. 영국의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턴의 AK 베넷 구두. 최근의 패션 아이콘이자 로얄 패션 패밀리 룩의 선두주자인 케이트 미들턴이 한때 명성에 맞지 않게 늘 한 가지 구두만 신고 나타났다며 입방아에 올랐다. 그런데 오히려 얼마나 편하고 예쁘면 케이트 미들턴이 데일리 슈즈로 신는 걸까? 라는 추측을 하게 돼 이 브랜드의 슈즈가 전세계 여성들에게 날개 돋은 듯 팔렸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단정한 듯 섹시한 누드톤의 플랫폼 구두는 정숙한 자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캐주얼한 팬츠에 코디에도 멋스러움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새 구두를 사야 해. 빨간 구두. 러브레터의 히로인이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여배우인 나카야마 미오가 출연한 새 구두를 사야 해의 포스터에 나온 빨간 구두와 엔딩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이 선물한 핑크색 구두는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신고 싶은 그런 구두였다. 소피아 코폴라의 누이비통 외지엘 샌들. 누이비통은 샬롯 갱스불에 이어 소피아 코폴라를 뮤지로 삼으면서 프란치스코의 룩을 이어가고자 했다. 그중 소피아 코폴라의 가방과 외지일 샌들은 우아하면서도 요란하지 않은 럭셔리함을 보여주어 큰 인기를 얻었다. 외지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구두보다도 우아하다. 김진영 작가님께서 영화 배우들이 신었던 구두들을 다양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정말 대단한 작가님이시죠? 이런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이 신었던 구두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 생각해요.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먹방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제가 쓰고 있는 IT 가전제품들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늘 제가 추천하는 기가진이 테이블 TV 어떠신가요? 신기하죠? 자, 기가진이도 있고 제가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기가진이 테이블 TV도 꼭 한번 써보시고요. 자, 제가 유튜브 촬영 시마다 여행 다닐 때마다 늘 소지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유튜브 촬영하면서 배터리가 다 다르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시죠. 그럴 때는 요거 2000A씩 제공하는 삼성에서 나온
보조 배터리를 한번 써보세요. 요것도 참 편해요. 갈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인터넷에서 사면은 한 만원 정도 한 만원 정도 하죠. 2000A 가까이 들어간다 합니다. 만 암페어 가까이 들어간다 합니다. 이것도 꼭 한번 써보시고요. 충전은요, 요 충전기가 되고 2.0V 충전기가 되고요. 요 밑에다가 꽂아서 충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충전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전원 켜면은 딱 들어와요. 보이시죠? 전원 한번 꼭 켜서 쓰면은 됩니다. 충전할 때도 전원에 불이 다 들어와요. 꼭 한번 써보시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촬영 시에 배터리가 늘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항상 들고 다니면서 유튜브 촬영하시길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선보인 먹방은요, 조리퐁입니다. 조리퐁하고, 자, 부산우유를 선물해 드릴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먹방 부산우유로 신선함을 채우네요. 자,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시간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시죠? 자, 이렇게 먹방도 함께하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저는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좋은 책도 많이 읽어주고 서로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자, 잠시만, 여기 우유도 한번 담아보고요. 독일 거북이님께서 맛있게 드세요. 네, 독일 거북이님 맛있게 함께 먹겠습니다. 자, 우유를 꼭 한번 따보고요. 자, 독일 거북이님께서 큰 대접에다가요. 네, 요건 저한테는 작은 대접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맛있겠죠? 네,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겠죠? 드셔보세요.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최고의 맛이네요. 도둑너구리님께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도둑너구리님 안녕하세요. 제 채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부계장이신가요? 도둑너구리님께서 저도 먹고 싶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도둑 너구리님께서 아니요 저는 채널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계정이시네요. 다음에 정식 본계정 있으시면 제가 스패너 드릴게요. 네 도둑 너구리님께서 구독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도둑 너구리님. 맛있다. 사주와 자연TV님께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주와 자연TV님. 이렇게 제 채널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사주와 자연TV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사주와 자연TV님 제가 지금 먹방 시간이라서 먹방 맛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맛있는 조리퐁 먹고 있습니다. 조리퐁 생각나시죠? 자, 여러분 사주와 자연TV님이 오셨습니다. 서로서로 인사를 많이 나누시고요. 서로서로 구독하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즐겁게 시간 보내세요. 사주와 자연TV님께서 오늘도 조리퐁? 네 맞습니다. 조리퐁입니다. 맛있어요. 매일 먹었는데. 조리퐁은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은 우유에 타서 먹는 것도 제일 맛있습니다. 역시 조리퐁 하면 크라운 자가 제품이죠. 아유 책임있는 사모님께서 조리퐁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다 맛있게 비웠어요. 잠깐만요. 맛있게 비웠습니다. 자 맛있게 먹었으니까 설거지 마무리를 해야겠죠. 자 저만 따라오십시오. 팔로미. 아이고 자 아이고야 아이고 자 아이고 설거지를 하러 나갈 텐데요. 저랑 죄송합니다. 이거 저를 따라오세요. 자 여기가 제 부엌입니다. 여기가 제 부엌이고요. 자 이제 설거지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 여기가 싱크대입니다. 좋죠? 자, 설거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소리 들리시죠? 매번 이렇게 먹고 나면 정리정돈하고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있어요. 평소 때는 안 했지만 오늘은 제가 열심히 또 해야겠네요. 통통. 자, 아이고 시원해요. 자, 물이 시원하네요. 네.
어떠실까? 자, 저희 부엌 어떠신가요? 아이고. 대사원님께서 잠깐만. 대사원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아유, 아닙니다. 대사원님. 대사원님께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맷도방 접수와 사후사상 공적인 일이 많아서 지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대사원님들 제가 늘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대사원님.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자, 제 주방 어떠십니까? 좋죠? 자, 제가 음식을 먹었으니 양치질을 해야겠죠. 자, 양치질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와, 네, 양치질 타임입니다. 대사원님께서 독일 거북이님 의리라고 하셨네요. 서로서로 인사를 많이 나누시고요.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자,
문 잠그고 들어가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사저잘 TV님. 뉴욕 나이언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나이언키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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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칫솔질이 끝났습니다. 자, 제 방으로 들어가시죠. 자, 오케이. 아이고, 아휴, 자, 이제 행복한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휴. 명품을 사는 것보다 스스로 명품이 되는 길을 택하길. 대사우 라디오님께서 뉴욕 다이언키님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하셨고요. 서로 인사를 많이 나누세요.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다. 계절별 신상에 눈을 뜨면 멋지고 새로운 물건들이 우리 눈과 지갑을 유혹한다. 길거리를 나가보면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누구나 명품 가방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여자들에게 명품 가방은 기본 아이템이 된 것 같다. 경제력에 상관없이 나이가 너무 어린 친구들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든다. 어린 연인들도 기념일이나 선물에 서로의 진심이 담긴 의미 있는 선물보다는 명품 가방이나 하다못해 액세서리마저 브랜드가 있어야 받는 사람이 만족하는 것 같다.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이 진심보다는 물건이라니, 이건 정말 슬픈 일이다. 어떻게 사람보다 물건이 더 먼저인 세상이 되어버린 걸까? 나는 가방이나 좋은 옷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물건에 자신의 의지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사람보다는 본인이 가진 자신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더 좋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꾼 사람은 가격에 상관없이 무엇을 입고 들고 있어도 빛이 나는 것 같다. 자기 자체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그런 본래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비싼 옷에 비싼 가방으로 포장해 정작 아름다운 자신의 매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때에 더욱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후자가 훨씬 현명한 것 같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살 수는 없는 경험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실 그 비싼 물건들을 살 때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모자란 공부에 투자하거나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책을 사서 읽을 수도 있고, 구석구석 여행을 다닐 수도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차곡차곡 경험이 쌓이다 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두려움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나거나 대할 때 보통 생기는데, 어떤 경험이든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다.
나도 꾸미기 좋아하는 여자고 아직 젊은데 왜 비싸고 예쁜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갖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 순간적인 욕망은 아주 잠깐 동안만 나를 만족시키고 또 다른 욕망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물건에 대한 애정보다는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체험하는 것에 더 가슴이 두근댄다. 카페에서 맛있게 커피를 마시기보다 직접 카페 일을 해보고 싶었고 예쁜 신발을 고르는 일보다 구두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었다. 이것저것 두 손 가득히 쇼핑을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하나라도 나눠줄 것이 없는지 고민했다. 경험에는 어른들 세계와 같은 성공과 실패의 두 가지로만 나뉘는 결과는 없는 것 같다. 그걸 해서 뭐가 남겠어. 자격증, 돈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왜 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들이다. 하지만 나는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모두가 알아주는 번듯한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니까. 난 어른들이 보는 명품의 삶에는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들 눈에 멋지게 보이고 있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명품의 삶이라면 나는 그 삶은 당당하게 포기하고 싶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삶이 어떻게 나의 진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다. 명품에 대한 열망도 비슷한 것 같다. 명품 자체의 디자인은 정말로 아름답고 예쁘다. 아유, 잠깐만. 아이고, 자. 그래서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명품을 가지면 자신의 가치도 똑같이 올라간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예뻐서 명품을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된다. 후자가 더 심각한 것 같다. 명품이 곧 자신이 아주 이상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비싼 물건들이 본인의 취향과 은근한 분위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내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외제차냐, 명품 가방이냐, 명품 구두냐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물건이 나를 말해주고 나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될 말이다. 구두도 가방도 차도 사실 단순한 물건일 뿐이다. 자신의 삶에 오로지 물건만을 향해 있고 이곳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일 것이다. 나는 여기서 명품 인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쓰고 싶다. 바로 물건이 아닌 나 자체를 명품으로 만드는 것. 명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자체의 고유한 디자인과 브랜드 기술을 갖고 있듯이 나의 삶도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나만의 향기, 즉 나만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명품이 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말과 행동에서부터 그 깊이가 배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바로 말을 내뱉지 않고 심사숙고해서 말을 하고 난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한 행동도 일치하고 늘 신중하게 사람들을 대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우아함이 있다. 그리고 이런 무게감이 있는 말과 행동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 그냥 수수하게 하얀색 면 티셔츠만 입어도 빛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 스스로가 당당하고 자신 있는 사람은 소모품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고 본인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 매일매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스스로 본인의 가치를 올리는 사람들이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감사함이 가득하다. 그런 사람을 보면
밝은 에너지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삶을 대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을 갖다 보면 스스로가 어느새 명품이 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명품은 다른 게 아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사는 것. 그게 바로 명품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매번 반짝반짝 빛난다. 그리고 특유의 향기가 난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라는 건 아주 비싸고 향긋한 냄새, 향수 냄새가 아니다. 후각을 자극하는 그런 향기가 아닌 가슴을 움직이는 내면의 향기다. 책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를 오픈 마인드로 배우고 누굴 만나든 배우자는 섬김의 자세로 타인을 존중하며 존재를 인정해준다면 상대방 역시 나를 섬겨주고 존중해준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나부터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우를 하면 된다 하는 말이 있다. 나는 그간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호감은 물론이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늘 본인의 삶에 대해 투정하고 본인이 가진 장점들과 강점은 보지 못하고 늘 갖지 못함에 대해 한탄한다. 그리고 본인의 내면을 투사해서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하곤 한다. 이런 경우를 보면 참 암스럽다. 물론 좋은 점만 보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일 수 있다. 나의 단점을 상대방의 거울 삼아 투사해서 바라본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시아골프님께서 오셨습니다. 시아골프님 안녕하세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스페너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시아골프님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스페너 드렸으니까요. 다음번 오실 때는 채널 홍보도 해주시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 채널도 홍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시아골프님 방문 감사드립니다. 책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를 오픈 마인드로 배우고 누굴 만나든 배우자는 섬김의 자세로 타인을 존중하며 존재를 인정해준다면 상대방 역시 나를 섬겨주고 존중해준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나부터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대우를 하면 된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간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호감은 물론이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늘 본인의 삶에 대해 투정하고 본인이 가진 장점과 강점은 보지 못하고 늘 갖지 못함에 대해 한탄한다. 그리고 본인의 내면을 투사해서 상대방의 단점을 공격하곤 한다. 이런 경우를 보면 참 안쓰럽다. 물론 좋은 점만 보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갖고 있는 단점일 수도 있다. 나의 단점을 상대방의 거울 삼아 투사해서 바라본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을 할 때 조심하는 편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으려 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점점 연습을 하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상대방과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도 그 사람의 가진 장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단점이 보이면 그 단점이 나의 단점이라 생각하고 나 역시 그 사람의 단점을 보며 배우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늘 누군가를 만나서 배우는 게 많다는 건 바로 이런 점인 것 같다. 아직 나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를 만나서 배우고 또 그때마다 한 뼘씩 성장하는 것 같다. 대사울 라디오님께서 시아골프님 우리 최견TV님을 실방에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시아골프님 채널 화이팅입니다. 깊이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욕망의 바다에 뛰어들기보다는
나라는 작은 숲을 내실 있게 다져보는 것은 어떨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작은 숲을 여러분도 내실 있게 다져보면 어떨까요? 저도 제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고 내실 있게 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언젠가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나의 삶, 명품이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 자체도 하나의 명품이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명품 아닐까요? 명품을 사는 것보다 스스로 명품이 되는 길을 택하길. 이렇게 직원들과 서로 화합하면서 온도를 더해가는 김진영 작가님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당신의 빨간 구두를 찾아서. 옛날 아주먼 옛날 너무나 예쁜 카레는 맨발로 다닐 정도로 집이 가난한 소녀였다. 동네에 살던 구두장이 아주머니는 카렌을 위해 예쁜 빨간 구두를 선물한다. 얼마 후 카렌의 엄마가 죽고 장례식장에 신고 갈 신발이 없었던 소녀는 선물 받은 빨간 구두를 신고 가게 되었다. 장례식장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온 카렌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리고 엄마를 잃은 카렌은 어떤 부잣집 노부인에게 입양된다. 세례를 받게 된 카렌은 교회에도 그 빨간 구두를 신고 가게 되었고, 교회 문 앞에서 빨간 수염을 한 병사는 카렌의 구두를 보고 춤을 출 때에 이 구두를 신으라며 손바닥으로 구두를 한번 치게 된다. 빨간색이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카렌의 구두를 보고 손가락질한다. 카렌은 무도회에서도 이 구두를 신고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구두는 벗겨지지도 않고 춤도 멈추지 않았다. 낮이고 밤이고 춤을 추는 카렌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마을을 떠난다. 그리고 자기를 입양한 노부인의 죽음도 지키지 못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자 카렌은 춤을 추며 사형재판관의 집까지 찾아가 자신의 발을 잘라달라고 부탁한다. 잘린 발은 그 구두와 함께 계속 춤을 추었고 카렌은 눈물을 흘리며 한야가 된다. 노란장미님 안녕하세요. 노란장미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란장미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 채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채널 화이팅입니다. 나는 빨간 구두를 신은 카렌의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예쁜 구두가 사람을 해치고 주인인 카렌까지 해치는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가 당시에는 너무 슬퍼서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난다. 누가 봐도 예쁜 구두를 신고 싶은 카렌의 마음은 난 이해한다. 그리고 난 솔직히 카렌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빨간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영원히 춤을 추길 바랬다. 장례식과 교회에 있었던 일은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영원히 춤을 추는 순간이 또 오더라도 자기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으면 했다. 그렇게 나는 카렌을 응원했다. 나는 이 빨간 구두가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숨겨왔던 남한테 드러내기 어려운 약간은 부끄러운 꿈 같은 것이라고 느꼈다. 어른들의 말로 풀어보면 돈 안 되는 철부지 같은 꿈이다. 그리고 나 같은 철부지 말로는 내 마음속에서 시키는 진정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듯이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검은 구두를 신고 살아가고 있다. 누구나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또 때가 되면 결혼을 한다. 그리고 사는 게 지겨워질 때쯤 그런 생각을 한다.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또 그건 어디에 있을까? 평생을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았으니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다. 나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누구나 꿈꾸는 큰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 있는 검은 구두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난 카페 주인이었다. 난 라디오 방송의 CJ였으며 고객 한 명이라도 더 모아야 하는 FP였다. 그리고 지금 난 구두 디자이너다. 난 강사다. 그리고 나는 바이탈 커뮤니케이터다. 난 이렇게도 많은 빨간 구두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산 결과다.
이렇게 살면서 힘든 적은 있었지만 단언컨대 불행한 적은 없었다. 대사울 라디오님께서 노란장미님 벌써 1월의 마지막 페이지네요. 시간 참 빠르죠? 다가올 2월도 빨리 손가락 안게 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제가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드립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빨리 나으십시오. 동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며 색안경을 끼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도 알았다. 아마도 그들은 검은 구두밖에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너무 오래전에 본 것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뿐 그들에게도 분명 자신만의 빨간 구두가 있다. 음악이 즐거운 사람들, 춤을 추는 게 즐거운 사람들, 요리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들, 또 공부가 즐거운 사람들,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꼭 하나쯤은 있다. 빨간 구두는 비싸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다. 유치하지만 신나고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다. 꼭꼭 숨기던 자기만의 빨간 구두를 빨리 찾길 바란다. 그리고 그 구두를 신고 사람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껏 춤추길 바란다. 나는 오늘도 빨간 구두를 신고 이 카른이 자기 발을 잘라내면서까지 멈추었던 춤을 춘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눈에 너무 튄다고 손가락질하고 어울리지 않는다며 수근거린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다. 이 순간 빨간 구두를 신고 아주 멋지게 춤을 추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행복하게 책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2021년 1월의 마지막 날인데 남은 하루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 다가올 2월도 모든 유튜버 분들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채널에 방문해 주신 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일요일 저녁 보내세요. 해피 포에버, 해피 포에버. 감사합니다. 해피 포에버.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